안녕하세요. 빠르게 성장하는 마약 산업이라는 기사를 작성한 곽창렬입니다. 마약이라는 게 다 은밀하게 움직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정확한 통계라는 건 없겠죠. 근데 유엔이나 이런 사람들이 추정치를 내놓긴 한데요, 그것도 최근에 있었던 건 아니고요. 미국의 워싱턴에 글로벌 금융 건전성 기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추정했던 게 있는데요, 2014년에 전 세계 마약 산업 규모가 4,260억 달러에서 한 6,520억 달러, 당시 환율로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448조 원에서 한 686조 원으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있었는데요. 근데 작년에 전 세계 최고 기업 가운데 하나인 애플의 매출액이 3,783억 달러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마약 산업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영화를 보면 마약을 화물 선박에 몰래 들어오고 그러다가 이제 적발하고, 최근에도 이유식이나 차 같은 거를 어린이용 백팩에 넣어 들어왔다가 적발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들어오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기상천외한 방법들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인터넷 기술,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다크웹이라는 것에서 가상화폐를 타고 급속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다크웹은 특수 경로로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인데요, 어떤 특별한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 방법을 알 수 있는 통로가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겁니다. 판매 업체 입장에서도 마약을 당신이 살려면 가상화폐만 받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상화폐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거를 대행하는 업체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한테 돈만 보내주면 내가 당신이 원하는 마약 업체에 가상화폐를 넣어주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약 구매와 판매가 살판이 난 거죠. 최근에는 또 드론하고 무인 잠수정 같은 수단까지 등장했는데요, 아무래도 사람이 타지 않으니까 원격 조종을 해가지고 드론 어디서 어디까지 마약을 실어서 보내거나, 잠수정인데 그조차도 사람이 안 타고 마약만 실어서 보내는 그런 기술까지 등장해서 스페인에서 무인 잠수정 세대가 잡혀서 전 세계 사람들이 경악했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전쟁이 아무래도 힘들고 파괴적이고 돈이 필요한 경우가 꽤 많은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이 나라는 이제 탈레반 세력이 미국과 거의 20년 가까이 전쟁을 벌였잖아요. 전쟁 자금을 마련해야 되다 보니까 손쉽게 벌 수 있는 수단이 마약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아프가니스탄이 전 세계 아편의 한 86%를 생산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그동안에 탈레반이 전쟁에 필요한 자금을 팔아서 통장을 했던 거죠. 아편을 짓는 농부들한테는 약 10% 정도의 경작세를 부과해서 또 돈을 끌어들였고요, 가공해서 또 밀매에서 또 수익을 벌어들였던 겁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살기 어렵고 맨날 미국에 폭격이나 이런 게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마약에 손을 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이 마약을 확대시키는 통로로 작용을 했던 겁니다. 또 다른 하나가 우크라이나인데요, 사실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대마초 산업의 공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전 세계 최대 대마초 생산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안 그래도 마약이 널리 퍼지는 국가인데 전쟁이 터지면서 국민들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때문에 암 같은 거를 걸린 사람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 국가가 아예 의료용으로는 대마초를 합법화하겠다고 선언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2019년만 해도 뭐 17곳이었고 그 다음에 2020년만 해도 79곳에 이르는 마약 제조시설이 있는데요, 이게 아마 엄청나게 더 많이 늘어났을 것으로 현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터지다 보니까 마약이 합법적으로 증가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마약 청정국 이야기를 듣다가 지금 마약 신흥국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마약 영화를 보면 조만간에 대한민국도 등장하지 않을까,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적발된 사범이 18,050명 정도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이게 보통 인구 10만 명당에 적발된 마약류 범죄자가 20명 정도 이하면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한 청정국이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작년에는 우리나라가 이게 31명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관리가 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거죠. 심지어는 마약을 몸속에 몰래 숨겨서 운반하는 사람을 보디패커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내부에서 한국인이 보디패커를 하다가 적발된 적 한 번도 없었는데요,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국이라고 할 수만은 이제 없는 상황으로 접어든 거죠. 국내 마약 사범은 2017년에 한 14,000여 명이었는데요, 작년에는 한 16,0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에 경찰 가운데 마약 전담 수사하는 인력이 219명이었는데요, 작년에는 그게 345명으로 한 126명 정도 늘어났는데 그쳤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라고 마약 유통이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그런 만큼 이제 마약 산업에 대처하는 우리 정부나 아니면 외국과의 어떤 공조 같은 것도 잘 돼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언론에서 미국에서는 합법화를 한다, 어느 나라에서는 합법한다, 이런 것을 보이다 보니까 외국엔 되는데 그냥 우리나라도 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마약을 복용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이런 생각을 갖지 않고 마약은 정말 위험한 것이다, 해서는 안 된다는 어떤 경각심도 국민들이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위클리 비치 팀의 곽창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